네, 의사진행 발언 우리 김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보고가 시작이 되고 저희가 오늘 2차로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인 그 증인의 위증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을 통한 검증의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위철한 상임위원실의 인터넷망 그리고 업무망 컴퓨터 인쇄 목록을 모두 받아 분석한 결과 국정조사 1차 기간 보고서의 핵심 진술이 위증이자 허위로 확인된 바 말씀을 올립니다. 위철한 증인은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관련 조사 대상으로서 이에 개입한 바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철한 증인의 비서실 직원이 진상조사의 출범 이틀 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운영 계획이라는 제하의 파일을 출력을 하였고 6월 19일입니다. 진상규명위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기 58분 전에 진상규명위 결과 보고서라는 파일이 인쇄가 됐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하루 전에 즉 선관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던 6월 22일 저녁에 위철한 증인의 비서실에서는 국정조사 특위 참석 계획 초안이 인쇄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참석하기로 하고 누가 참석하지 않기를 모의한 것인지 검증돼야 하며 국정조사 참석 여부를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선관위 보도자료를 어제 냈는데요. 진상규명위 운영 계획을 위철한 증인이 보고받은 게 문제가 없으며 진상규명위 결과보고서를 위철한 증인이 공식 발표보다 미리 입수한 데 대해 사전이 아니라 직전 통보였다고 궤변을 했습니다. 먼저 보고받는 게 이게 지금 상식적입니까? 이게 공정한 진상규명입니까? 조현옥 위원장이 진상규명위 자료를 위철한 상임위원회에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보고서는 누가 어떻게 위철한 증인에게 갖다 줬는지 다른 내부자가 있는 것인지 지금의 상황은 조현옥, 위철한 둘 중 한 명이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조현옥 위원장과 위철한 증인의 결과보고서 유출 누가 했는지 또한 사후에 추가 보완 그리고 6월 1일부터 29일까지 위철한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실 내부에서 인쇄된 문서사본 일체를 선관위가 지금 당장 국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위철한 증인의 위증 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체할 게 아니라 오늘 위원회 명의로 위증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금 전에 잠실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주체도 조직도 없는 시위대가 아닙니다. 근데 조직도 없고요. 시위대가 아닌데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됩니다. 피해자죠. 그런데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정권은. 따라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분들을 시위대로 부르거나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로 불러주실 것을 그 명령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영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나와 계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서로 내부 소통하셨나요? 전혀 하지 않았고 저는 어제 기사 보고 처음 알았고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가 활동 결과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시죠. 저도 어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저희가 마지막 날 기자들에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모든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표한데 그 전에 직전에 유출됐다는 거를 저는 어제 알고 너무 놀랐고 전혀 저한테 의논한 일도 없고 저는 그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위철한 증인 사전 협의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고서가 밖으로 유출됐습니까? 제가 그러면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도 있나 보죠?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아마 제가 어제 그 기사 보도를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거의 확정된 안을 아마 이제 내부 진상 규명 조사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된 것을 보고하기 알리기 위해서 통보를 막 그날 아침에 직전에 했는데 저는 그때 알지를 못했고요. 그 이후에 9시 반에 회의를 자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간단한 회의를 한 다음에 기자 브리핑을 진상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렵 이후 무렵에 저는 이제 그 메일이 이게 왔다 해서 인출됐다고 9시경쯤에 그 인출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됐다면서 그 메일을 한 기자 브리핑 무렵 전후에서 그걸 저도 처음으로 제처로 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 사전에 저희들은 이제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저는 그러면은 위철한 증인께서 사후 보완 요청하신 적 없습니까? 발표 전에. 발표 저는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에 이제 우리 전 위원장님께서 지난 인쇄 축소 예. 안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처음에 기억에 의해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었고 저는 그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얘기한 바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위원회에서 중간중간 하루하루 그대로 브리핑을 했어요. 독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문 보도에 상임위원은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위원장은 모른다고 하느냐, 모순이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중간에 그 보도를 보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회의는 보고 서류로 조그맣게 첨부된 서류로 보고됐다는 것을 확인을 이제 아셨어요. 아시고 나서 회의에서 전체 같이 보고받은 것이라 이런 취지로 추가 수정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마치 저는 보고를 받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안 한 거 이런 뉘앙스로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사실은 진상조사는 이제 끝나고 이제 최종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을 사실은 초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이제 아침에 비서관한테 그 부분을 타이핑을 해달라 해서 직전에 2차로 그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2차로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예. 예. 네. 네. 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유출 경위에 대해서 예. 우리 선관위 차원에서 미리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예. 오후까지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주질의 아니면 보충 질의 형태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우리 서범수 간사님. 네, 서범수입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지난 6월 23일 기간 보고에서 중앙선관위 각급 선관위에 1119건의 서류 제출 또 필수적인 여느 때처럼 이걸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기한에 줄 게 아니고 그때 만들어지는 때마다 우리 의원실이나 행정실에 좀 통보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간사실에서도 요청을 했고 아마 행정실에서도 요청을 했고 각 의원실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동풍입니다. 전혀 국회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선관위 나름의 그 고집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역시나 우려했던 보고를 앞 18시 18분에 우리한테 두 건의 자료가 왔습니다. 그리고 메일로 18시 40분인가 돼서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한다고 선관위에 연락을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일과 시간 후라는 자동 응답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 국회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빨리빨리 작성되는 대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딱 선관위 자체적인 어떤 그 룰에 맞춰서 그것도 일과 시간 후에 보내놓고 또 퇴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동 응답 소리만 들립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국정조사에 나가가지고 당하는 사람은 당해라. 우리는 사무처 직원은 우리는 안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아직까지 철밥통이야. 위기감을 전혀 못. 네. 자료 제출 관련해 의사 진행 바랍니까? 예, 우리 윤건영 간사님.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전 여전히 선관위가 정신 못 차렸다라고. 방금 서범수 의원님께서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요. 지난번 1차 기간 보고 때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다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에요. 제가 PPT를 한번 준비했는데 위원장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월 17일 날 중앙선관위가 저한테 답변서를 보낸 겁니다.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이 상세 내역을 했더니 접수 관리하지 않아 상세 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 양해 바란다. 라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다음 PPT 봐주십시오. 상황실에 그런 데이터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쪼고 30일에 이런 답변서를 보냅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회에 보내는 답변서 뭐 떼우고 대고 이게 선관위가 늘 해오던 방식입니까? 제출 늦은 것도 문제지만 제출한 것도 다 거짓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 어떻게 믿고 국정조사를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저는 위원장께서 중선관위에다가 이거 단호하게 지적하시고 또 이거는 명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 주니까 자료 제출 늦추고 제출한 자료를 가짜로 제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단호하게 대처해 주실 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제출 관련 주재훈 의원님. 저는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있는 거를 안 주거나 저런 식으로 지금 존경하는 윤건영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답변을 하거나 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우리가 고발을 하거나 제대로 세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우리 기간 보고에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의 해외 출장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됐는데 선관위 해명이 뭐였습니까? 전임 선관위원장들도 다 배우자랑 같이 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공 요구를 했어요.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같이 간 해외 출장 내역을 내라. 근데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뭐 장난합니까? 지금 선관위원장 해봤자 지금 몇 분이나 된다고. 선관위원장 임기가 6년인데 5년치 보관하면은 그러면 그 전에 선관위원장이나 그 전전에 선관위원장은 국민 세금을 어떻게 빼먹든 어떻게 잘못을 하든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답변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모든 선관위 직원 다 보자고도 안 했습니다. 혹시 자료 제공 요구에 과보가 걸릴까봐 선관위원장의 배우자 관련해서 해외 출장 본인들 입으로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잠실 투표소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저는 과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민노총 화물연대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과 입건 기준을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민노총 화물연대 사건에서 입건자 현안을 달라고 했더니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올림픽 공원에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139명을 입건했다라고 공보까지 했어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자료를 관리합니까? 화물연대 사건은 입건자가 누군지 숫자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올공은 그 관련해서 올림픽 공원 관련해서는 다 숫자 미리 알아서 공개합니까? 예, 그다음 우리 김영만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권이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 최보 의원님. 우리
우리 예, 윤건영 자료제출 간사님,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진우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찬가지. 우리 3일 첫 기관 보고 때도 수많은 의원님들이 이 얘기했어요. 자료 제출해달라고. 근데 그때마다 뭐 자료 요구가 많다, 수차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100번 양보해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양보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100번 양보해서 처음 이런 자료 요구를 받아본다고 해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2주째 저희가 19일에 요구한 자료도 지금 안 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저께 저녁 10시에 보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기관 보고 하실 텐데, 그러니까 달라는 자료는 안 주시면서 지금 본인들 기관 보고에서 이제 보고할 내용들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본인들 해명 억울하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기관 보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기 전에 본인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 해명하는 데 행정력을 쏟으면서 정작 제출해야 되는 것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건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제출하신 거에 있어서 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억울한 건지 아닌지가 밝혀나가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집중 안 하고서는 지금 본인들 지금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것만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오늘 보고를 한다는 것 같고요. 또 의원회에서 지금 위원회에서 의결한 요구 자료는 더 엉망이에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부침에 있다고 저희한테 답변이 왔어요. 근데 부침 파일이 없어요. 이거 뭐 서면으로도 안 오고 이메일로도 안 오고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건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숨기려고만 한다고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서는 지금 오늘 기관 보고할 때 아마 가관일 거예요. 우리 억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줍니까? 자료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하면서 억울한 걸 피력하면 모를까? 자료는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억울하다고만 얘기하면 그거 누가 믿어줍니까? 성실하게 좀 임해 주십시오. 다음 최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특별히 좀 개표 입력 오류 경위 관련된 자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표 과정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자료인데 그 부분은 아직 제출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한 전결 규정 관련된 부분, 또 실제 운영 실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구조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직 제출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늘 진상규명위원장님도 오셨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국회 국정조사의 진상규명을 사실상 방해하고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미 요구된 자료 가운데 제출 가능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에게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요.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선관위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자료 제출이 계속 지연된다면 국회의 정당한 국정조사 활동을 명백히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동우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가 발언해 주시죠. 예. 저도 웬만하면 그냥 오늘 시간이 아까워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여야 의원님들 말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오늘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서범수 간사님이 어제 일과 시간 이후에 자료 온 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일만 넘기면 끝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변경해서 다음 주 매일이라도 회의 열어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료가 올 때까지 선관위 국정조사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 요청드릴 자료는 이번 투표지가 부족한 당일날의 핵심적인 그 지역별로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상황 일지죠. 그러니까 보고서도 아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날 상황을 시간대별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 국회는 물론이지만 선관위 자체적으로도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지역에 인력이 부족해서 즉각 기록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사후적으로라도 복귀를 해서라도 그날 일어났던 상황, 15시에는 어땠고 이거를 문서를 작성하셨어야 되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 하면요. 그거 보고서 내라 그랬더니 사건 사고로 인지하지 않아서 기록이 일체가 없다. 부존재한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선관위가 주장하는 사건 사고는 어떤 겁니까 도대체? 사건 보고서가 부존재하여서 자료를 드릴 수 없다고 그래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날 일어났던 상황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날 몇 시 몇 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대처했고 투표지가 얼마나 부족했고 돌아간 분들은 몇 명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분이 참정권을 침해당했는지가 핵심적인 겁니다. 사건 사고로 인지하지 않아서 부존재한다는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자료 제출 요구 없으시죠?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선관위위원회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한번 보십시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우리 국회는 위원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는 단지 우리 의원들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6.3 투표지 이 부족 사태에 대해서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자료 제출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들을 납득해 주십시오. 의혹을 만든 당사자가 선관위 여러분, 의혹을 풀 분도 바로 선관위원 여러분. 그래서 자료 제출을 오늘까지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2조를 보십시오. 위원회가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외교, 안보, 국방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둘러대는 해명, 회피 절대로 외교, 국방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 제출에 응해 주십시오.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2조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위원회가 고발을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하는 자 징역 3년 이하 1천만 원에서 3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제출 응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